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그 모델은 예측 모델이죠. 그래서 뭐 회귀 모델일 수도 있고 분류를 위한 모델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항상 검증셋을 이용해야지 되는 거죠. 그 성능을 평가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학습셋에서는 항상 더 유연한 모델이 더 정확한 예측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그 좋은 결과가 항상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좋은 성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그 바이어스, 베리언스 간에는 그 절충 관계가 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연한 모델일수록 이거 잘못됐네요. 검정셋이 아니라 이제 학습셋이죠. 학습셋에 그 노이즈까지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과적합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분산이 커지게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바뀌면은 그 예측치가 바뀌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분산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유연한 모델을 쓸수록 편향은 줄어들지만 분산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향불상 절충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유연성을 갖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제 검증셋을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검증셋을 이용해서 모델 성능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정셋 어프로치고요. 두 번째는 그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k-fold cross validation이에요. 이 중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k-fold cross validation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이걸 한번 좀 먼저 그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플라이어를 비디오에서 로딩 하시고요. 그 데이터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오토 데이터인데 이게 자동차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연비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셋을 보내줄게요. 많은 CSV도 열리는데,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강좌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GitHub에 연결되는 게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GitHub 리포지토리에 가면은 데이터 폴더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CSV 파일을 열고 CSV 파일을 열고요. read.csv를 이용해서 열고 이걸 한번 보시면 여기 mile per gas라고 하는 게 이제 mile per gallon인가요? 이거 1갤런당 몇 마일을 가느냐라고 하는 연비를 얘기하는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력, 그다음에 뭐 차의 무게, 뭐 가속력, 그다음에 뭐 몇 년도냐, 뭐 이런 실린더의 개수가 몇 개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제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네임에 보면 이 차가 어떤 차종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를 쓸 거냐면 네임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에서 네임을 빼고 나머지 변수를 다 선택한 후에
확인해 보시면 이제 summary descriptive statistics를 얻을 수 있겠죠. 아까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앙값, first quartile, third quartile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각 변수에 대해서 missing value도 없고요. 이렇게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set seed해서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요.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수로 나누려고 해요. 트레인이랑 테스트 데이터로. 그래서 and low 392개의 차종이 있는 거죠. 392개의 차종 중에서 3분의 2를 곱하고 거기에 대해서 라운드 한다는 것은 이제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하면은 대략 한 261개가 되는데 대략이 아니라 261개는 트레인 인덱스로 해서 이제 트레인 인덱스는 261개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는 이제 오토에서 이 트레인 인덱스 로우를 추출하는 거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그거를 트레인 인덱스를 빼는 거죠. 나머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리니어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마일퍼 갤런을 나머지 변수를 통해서 전체 변수죠. 트레인 데이터에서 리니어 모델을 피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리니어 모델을 우리가 얻었고요. 이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 예측 값을 얻는 거죠. 그걸 이제 PRED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관측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 데이터의 관측치, 테스트 데이터의 마일퍼 갤런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mean squared error는 이 예측치와 관측치 간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이죠. 이게 이제 mean squared error잖아요. mean squared error. 우리는 되게 이제 root mean squared error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을, 그러니까 회귀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제가 이제 root mean squared error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치와 실제 그 값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값, 그거 이제 스퀘어 루트 그러면 3.1이니까 이 선형 회귀 모델,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적용했을 때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3.1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3분의 2는 트레인 데이터에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테스트 데이터로 무작위로 나눈 거죠. 먼저 나눠서 트레인 데이터에서 학습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가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즉 검정 셋 어프로치는 이 과정을,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은 RMSE 값이 매번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셋을 나누는데 그 과정을 그렇게 해서 RMSE 구하는 앞선 과정을 10번을 반복을 한다고 하면 우리 RMSE의 RMSE를 이제 분포를 구할 수 있죠. 그로부터 이제 RMSE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밸리데이션 한 번의 값으로는 너무 우연히 많이 작용하잖아요.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셋을 나누는데 무작위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우연히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추정치의 분포를 확인해 보자라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먼저 빈 벡터를 하나 만들고요. RMSE validation set 제약자로 해서 하나 만들고 10번 반복하니까 반복 구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for 구문에서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앞서 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된 것은 여기 이제 그 빈 벡터에 i번째 원소에 그 값을 넣는다라는 것,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위에 걸 그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10번 반복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구한 RMS의 평균치는 얼마고 그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평균치는 이렇고 이게 이제 분산이 알 수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은 그 전체에서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그 하나를 제외한 게 나머지 전체 트레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 셋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측치 하나. 그래서 이게 leave one out이거든요.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시킨 다음에 그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관측치에다가 그 모델을 적용했을 때 그 관측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과정을 예를 들어 이게 전체 392개의 데이터셋이니까 392번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392개의 서로 다른 RMSE가 나오겠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앞서와 똑같은데 다만 여기서 그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오토에서 여기 i를 제외한 그 하나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제외한 것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돼서 그 예측치를 구하고 실제 관측치와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는 평균을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니까. 아까는 mean, prediction 값과 실제 관측치 간의 차이의 제곱의 mean을 구했지만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가 하나니까 그 평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의 그 제곱분값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 구문을 돌리면 이제 392번 돌아간 후에 그것의 평균과 분산값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산이 되게 크죠. 아까 거보다. 아까 우리가 validation set approach를 10번 한 것에 비해서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하면은 이 편향은 줄어드는데 분산은 좀 늘어나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검증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일단 그 K-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했는데 이게 K 값은 뭐 5에서 10 사이 정도로 나눠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편향이나 분산 트레이드오프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되게 5에서 10 정도 사이 5나 혹은 10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five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하면은
5개의 그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set 1부터 set 5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처음에는 set 1부터 set 5, set 4까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set 5에 적용해서 그 성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set 4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set 1, 2, 3, 5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해서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성능을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번 학습하고 그 다음에 5번 성능 평가하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validation set approach나 뭐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나 그냥 우리가 그냥 임의로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나눠가지고 한번 그 학습하고 평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까 내가 부트스트래핑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회귀 문제라고 하면 RMSE 값을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집단에서의 RMSE 값을 추정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표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RMSE가 이 추정치 RMSE의 추정치가 얼마나 변동성이 있느냐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Validation Set Approach를 여러 번 한다든지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한다든지 K-fold Cross Validation 한다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내에서 학습과 성능 평가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RMSE 값의 분포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K-fold cross validation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 CARE라고 하는 CARET 이제 classification regression T는 뭐 테스트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아래서 이제 기계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도 가장 자주 쓰는 패키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care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care 패키지를 인스톨하고 로딩을 하시면 그런 패키지가 없다. 비디오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죠.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설치가 되나요? 잠깐만요. 설치가 돼 있는데
음. 제가 쓰는 랩탑하고 이 사무실에 있는 거하고 좀 달라서 이게 또 없다고 되어 있네. 잠깐만요. 일단은 다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RStudio 끄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RStudio 끄는 거는 여기 이제 콘솔에서 Q하고 quit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 열면은 quit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이미지를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을 이제 .r 데이터로 저장을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장하면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 뭐 이렇게 여기 환경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함수를 만들었다, 혹은 어떤 변수를 만들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나중에 이 RStudio를 다시 열어서 이 해당 .r 데이터를 로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저장했을 때와 똑같은 환경으로 이제 RStudio에 로드가 되죠.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하고 다시 RStudio를 열어서 패키지가 설치가 이제 되네요. 네, 그래서 care 패키지를 로딩 하고요. 이게 이제 케어 패키지 내에 케어 패키지를 로딩하면 이제 케어 패키지 내에 이런 이제 ggplot2나 lattice나 이런 패키지들이 이미 이제 디펜던시라고 하는데 그 해당 패키지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같이 로딩이 되는 거. 여기에 케어 패키지 내에 create folds라는 함수가 있어요. create folds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k-fold cross validation에서 무작위로 k-fold 나눠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1부터 아까 362개의 관측지였나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10개의 그룹으로 셋으로 나누는 거죠. 그걸 이제 folds라고 하는 것에 오토가 없군요. 오토를 다시 불러들여서 저거 좀 해야 되겠나? 잠깐만 다시 오토를 불러서 셀렉트를 알 수 없다. 이게 디플라이어라고 안 돼서 select 함수가 디플라이어에서 쓰는 함수잖아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고, 이제 폴드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빈 벡터를 만드는 거죠. k-fold cross validation의 RMS 값을 저장할 걸 만들고 반복 구문을 돌리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리니어 모델을 적용하는데 그 학습 데이터는 여기서 보면 이제 폴드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폴드가 이 create fold에서
그 반환하는 object는 그 리스트예요. 한번 볼까요? folds하고 약간 보면 fold 1부터 10까지가 있고 각 fold는 이런 38개의 원소로 구성된 벡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fold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i번째 리스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때 얘기했었죠. 그 이제 square bracket을 그 2개를 써야 돼요. 더블 square bracket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folds를 제외한 그 나머지 데이터 셋을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해당 데이터 셋 폴드죠. 그것에 적용을 해서 예측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관측치를 구하고 그러면 예측치와 관측치 간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치가 mean squared error죠. 그걸 구하고 거기에 square root를 해서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하는 거죠. 이제 i번째의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벡터의 그 값을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RMSC KCV는 그 내가 tenfold cross validation 했으니까 10개의 RMSC치가 를 구한 거죠. 그것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평균은 3.3. K-fold cross validation 했을 때 RMSC가 되게 평균 3.3이고 분산은 0.17 이 정도다라고 하는